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혹시 조금 전에 신동우 의원과 인터뷰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예, 뒷부분만 조금 네, 그럼 들었습니다. 말미에 있었던 얘기부터 좀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는데 네네. 조금 전에 신동욱 의원은 이제 전현희 의원의 이제 발언 이 네네. 점은 이제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당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뭐,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들을 보고 그 개원식에 참석하시는 게 아니고, 음, 사실은 국민을 보고 참석하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감정적인 선을 타실 수도 있겠지만,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러면 불참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정리를 하자면? 얼마 전에 대국민 담화를 하셨는데요. 네, 그 대통령의 현실 인식 때문에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음, 안타까워 하시고 네, 답답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저는 국민들한테 예,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사과도 하고 음, 그런 행사를 참여하면서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좀 보여주시는 게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대표회담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말미에 이제 그 두 대표의 비공개 독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혹시 이 독대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나 혹시 좀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의원님? 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예, 이제 회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음, 이재명 대표께 무슨 얘기 나누셨냐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예, 대표께서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시고 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런 정도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미 있는 대화. 네, 그럼 뭔가 좀 공개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좀 합의점 비슷하게 도출된 내용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말씀 나누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뭐 저희가 짐작만 할 뿐, 뭐 추정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짐작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뭐 사실상 굉장히 뭐 의미가 있는 거 아니니까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가 네, 40분간 사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무런 배석자 없이 예, 이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사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지금 상황 시국을 고려해 봤을 때 그 야당 대표는 어쨌든 대통령 검찰 정권으로부터 사실은 탄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음, 여당 대표도 대통령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답답함들이 아마 두 분 다 계셨을 텐데 뭐 그런 과정 배경에서 뭐 여러 이야기들 나누셨지 않았을까 예, 짐작만 할 뿐이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제 8개 항의 공동 발표문을 내놨는데요. 당내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물꼬를 텄다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마지막 수락연설에서 여당 대표에게 이제 회담을 이제 제안한 거고, 물론 그때 대통령께도 영세담 제안을 했지만 네, 대통령은 사실상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지 음,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 대표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가 실종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예, 오히려 이제 이런 대화의 장을 통해서 이제 음. 물꼬를 트고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접점이 마련되었다, 확인되었다, 뭐 이런 게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8개항의 합의 내용의 문장을 보면은 서술부가 거의 대부분이 협의하기로 하였다, 논의하기로 하였다,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런 거거든요. 너무 네.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무래도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많은 의혹을 갖고 이제 회담에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상 이제 당내 입지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음흠. 중요 의제에 대해서 합의를 그 자리에서 하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좀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예. 네, 그래도 이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지속될 수 있는 뭐랄까요 좀 이 계기점들은 마련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불씨들을 잘 살려나가야 될 것 같고요. 예. 예를 들면 뭐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공약으로 네. 그 직접 제3자 추천 특검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공수처 수사 전이라도 음. 발표 전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음. 최근엔 거기에 옵션까지 얹어서 예를 들면 제보 조작 사건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수용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마당에 예. 또
사실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 당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유로 해서 그런 좀 합의를 조금 뒤로 미루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그런 논의가 더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 8개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한다 이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협의 기구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돼서 어떤 차원에서 핸들링 되는지가 궁금한데 이게 지금 국회 그 원내 차원에서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그게 아닌 이제 당원 밖에서 만들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세부적인 부분들은 여야가 같이 좀 실무적인 단위에서 예. 논의를 해봐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요. 예. 기본적으로 총선 공약에서 상당히 유사하거나 같이 예. 추진할 만한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같이 논의하면 훨씬 실행에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흠. 기본적으로 뭐 법과 제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원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당이 같이 합류해서 예. 이제 논의 기구를 이제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입법 사안 같은 경우는 쟁점 일괄 타결이나 그 합의 모색을 할 때 네. 2+2라고 해서 원내 수석부 대표와 정책위 네네. 양당에서 두 사람이 저는 2+2 채널이 많이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네네. 이런 뭐 그런 거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모양새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꼭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서로 협의해서 만들기로 했으니까 예. 조금 지켜봐 주시죠. 네. 그래요. 어쨌든 원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음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당의 정책 역량이 함께 결합돼야 되는 것은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을 그 보면은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는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어제 또 합의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네네.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들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의료 대란 상황이 예. 그 사실상 그 재난적 상황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의제 문제는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다분히 전 대통령실과의 어쨌든 관계가 고려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하지만 대화를 나누실 때는 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있었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국회가 할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상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핵심 문제는 정원 문제잖아요. 정원. 네. 근데 국회 차원의 대책은 이 문제까지 건드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일단 추석이 지금 첫 번째 고비이기 때문에 네. 이 긴급한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정부에게 촉구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논의들을 이후에 이제 해 나갈 수 있도록 예. 기구를 좀 만들자라고 여야가 나가서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됐다는 측면에 좀 의미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개헌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용산에서는 바로 반박에 나서는데 네네. 지금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그리고 그 과거로 저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정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저희가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신 겁니다. 제보가 그런 많이 계획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제보란 표현을 쓰셨는데. 아니 뭐 그런 이제 정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 하셨고 들으셨고 그런 부분들을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모신 김에 다른 사안 하나만 좀 짧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지금 적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 수사 방향은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굉장히 그 의도 자체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난 3일인가요? 갤럽에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 23% 나왔습니다. 예. 이게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나왔던 국정 지지도 추락과 이제 비슷한 이제 수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역대로 보면 이 정권이 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검찰 카드를 꺼내서 국면 전환을 하려는 시도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전형적인 그런 사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압수수색을 가정에 들어가고 예.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손자의 태블릿 PC를 압수수색했다라든지 등등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마 이 지지층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적 지지층의 결속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3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면 된다. 이 교육 꼭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요즘 전달해 드리면서 일단 오늘 인터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